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통장에 돈을 조회하거나 이체하려면 은행에 직접 가야 했죠. 그러다가 전화 ARS 서비스로 조회나 이체 같은 업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엔 다들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컴퓨터로 하던 인터넷 뱅킹을 휴대전화에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금융, 파이낸스, 그리고 IT 기술, 즉 테크놀로지, 이걸 합쳐서 핀테크라고 부르죠.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핀테크를 더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 직접 만나봅니다. 서울시가 심야 시간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일명 나라시라고 한다는군요. 서울시 교통지도과에다가 이걸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고하실 때는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의 번호, 요금받았다는 사실 입증하는 영수증이나 사진, 녹취록 등을 확보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자가용 불법 택시는요, 사고가 나도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운전기사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도 되지 않습니다. 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크죠. 선량한 다수의 택시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님들 정말 맥 빠지게 만드는 불법 영업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첫 곡은요, 다이애나 킹의 I Say a Little Prayer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지금 출발합니다.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과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 한 3월이었나요? 저희가 또 한번 만난 적이 있었죠. 이 방송에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때도 이제 핀테크라는 게 이 이름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또 설명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냈죠. 근데 요즘 좀 더워가지고. 네. 요즘 이제 핀테크 지원센터도 이제 조금 있으면 1년 6개월쯤 개소한 지 좀 지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변화가 이것저것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작년 3월 말에 이제 개소해서 곧 이제 1년 반이 되는데. 네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쪽에 좀 더 저희가 좀 치중을 해서 핀텍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 이제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일 수도 있고. 예. 이런 그 분야니까 이제 좀 인프라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네. 어떤 새로운 기반시설. 기반시설 같은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까는 걸 좀 노력을 했고 올해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좀 새로운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도록 저희가 이제 좀 도와주는 거 하고 네. 또 해외 나가서 저희 그 이제 핀테크 기술들이 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또 네. 수출될 수 있도록 또 핀테크라는 게 이제 금융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 금융 회사들 있잖아요. 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고 증권회사도 있는데 그렇죠. 해외 지금 진출하고 지점도 있고 현지법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그 금융회사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서로 시너지를 내서 그런 쪽으로 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핀테크라는 게 결국 그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이체도 하고 조회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PC에서 할 수도 있지만 네. 또 카드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요새는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써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거기 이제 은행하고 카드 회사하고 또 제휴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핀테크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아시는 것도 있죠. 뭐 저희 뭐 요새 삼성페이라든지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네. 포괄되는 그게 거군요. 뭐 결제 뭐 또 송금 관련된 그런 거 핀텍도 있고 핀텍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 대출도 있고. 네. 뭐 그 기술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 기업을 또 가리키기도 하고 핀테크라는 게 점점 이제 우리에게 친숙해지는 개념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게 지금 핀테크 스타트업 어떤 초기 시작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투자가 뭐 늘었다 할지 뭐 관련 산업이 이제 좀 육성한다 할지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핀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흐름이. 작년에 이제 뭐 저희가 육성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서 상당히 좀 핫했죠. 뜨거워져가지고 투자도 많이 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올해 와서 이제 뭐 투자가 좀 뭐 줄었다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말씀이 있으신데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기업들 저희가 예비 창업하려는 분들을 갖다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미 창업한 분들을 갖다가 좀 더 좋은 그런 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수익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초기 투자는 많이 작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저희 벤처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엔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기업이 계속 클락하면 초기 투자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투자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시리즈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 매출이 이제 크게 일어나질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주춤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투자세로부터 받는 것도 있지만 이런 그 금융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핀테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받는 게 더 좋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전략적 투자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융회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니까. 기본적인 금융 업무가 이제 포함이 되니까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촉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뭐 좀 초기 단계고 이제 초기적인 투자는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지금 이제 그 과도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해외 진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업 특히 이제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은 어떤지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핀테크 지원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예비 창업자하고 또 기창업자 이미 창업한 분들을 갖다 멘토링 해줘가지고 수익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도 하고 홍보를 갖다 또 대행해주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매달 한 번씩 저희가 이제 핀테크 업체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발표도 하고 부스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설치해가지고 자기 어떤 기술인지 또 뭐 시연도 하고 보여주고 이런 것 갖다 저희가 이제 돕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국내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그 목표 중에 하나가 해외 진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업체들을 이제 같이 모시고 가서 뭐 다른 나라 가갖고 이제 그런 시연도 하고 주로 어디로 갑니까? 계약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지금 프랑스하고 호주하고도 했지만 해외 나가서는 이제 5월달에 이제 캄보디아 싱가포르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런던에 가서 또 했어요. 영국까지 가서.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MOU를 포함한 그런 계약들을 또 뭐 수출 계약. 영국에서는 또 수출 계약, 투자 계약도 이루어지고 뭐 제일 상당히 좀 뭐 IT 쪽에서 큰 업체들이 있어요. 오라클이라든지 또 스탠다드 차트드 그룹 뭐 이런 쪽이랑 투자도 받고 수출 계약도 하고 그런 업체들도 나왔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꽤 의미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개도국 가서 이제 그런 뭐 시연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런던 같은 그런 것도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에서 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뭐 금융 선진국인데. 런던 저희가 또 매년 하는 한영 금융 포럼이 있어요. 영국하고 한국하고 우리 같이 하기로 한. 이번에 이제 그 일환으로 가서 했는데 영국 재무성에서 보도자료도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른 나라에서 많은 지금 요청들이 오고 있어요. 뭐 스위스, 브루나이, 뭐 카자흐, 개도국도 있고 선진국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핀테크 기술이 해외 선진국이든 뭐 개도국이든 가릴 것 없이 그냥 전부 다 좀 이거는 우리 회사에 좀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 기술을 배우거나 사거나 이러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인데요. 우선 이렇게 정부가 막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미는 그런 것이 이제 좀 딴 나라 대비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데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좀 재미있는 게 개도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세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갔을 때 이제 좀 90% 이상의 캄보디아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그렇지만 금융회사들은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갖다가 근데 외자를 도입해가지고 그걸 키울 것이냐 아니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국민들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핀테크 기술 접목해가지고
은행이나 또는 뭐 이런 카드회사나 또는 이런 그 금융회사들이 없더라도 네. 그런 금융을 할 거냐. 왜냐하면 거기 지금 금융회사 없다 보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고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오히려 그런 개도국을 핀텍을 기술을 활용을 해갖고 진출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러면 핀텍 기술만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은행들이 현지에 지금 뭐 지점도 내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현지법인도 내려고 하잖아요. 예. 이 핀텍 기술 갖다 같이 접목해 들어가면 훨씬 더 그런 거 갖다가 또 지점이라든지 현지법인 설립하는데 용이하게 될 수가 있고 그쪽과 제휴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번 그렇군요. 나간 은행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또 그 나라에서 또 필요한 재무들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 같은 것도 제공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예. 일반 사람들도 국내의 기업이나 일반인들도 좀 그런 기술들을 좀 시연하는 걸 보고 좀 참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사실은 이제 국내는 뭐 지금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매달 하는 행사에 오실 예. 수 있고요. 해외도 이제 가실 수 있죠. 근데 저희는 굉장히 바라는데 아무래도 해외 나가려고 하면 이제 뭐 시간도 있고 거리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네. 뭐 미국이나 뭐 중국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미국 중국은 이번 11월 12월에 예. 11월에 이제 미국 그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테크 쪽 기술 쪽에 전 세계 메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서 더 배워야 될 것 같은 네, 느낌인데. 거긴 뭐 구글이니 뭐 애플이 네네. 다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저희가 그 시연을 함으로 해가지고 거의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 투자자들하고도 연결도 하고 예. 그쪽에서 만약에 좀 의미를 갖게 좀 되면 전 세계로 뻗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2월 예.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 가는데 작년 말에 상해에서 했어요. 예. 이번에 이제 베이징 가서 이제 하게 될 텐데 중국은 잠재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런 그 핀텍 시장의 최대 시장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중국은 이미 오토라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된 시장들이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최대 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그렇군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투자가 돼서 육성이 되고 이러면 국내 일자리도 많아질 것이고 국내 어떤 산업에도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 어떤 일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수도권 투데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당장 좀 와닿는 뭔가 핀테크 기술 어떤 내가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노하우나 어떤 팁 같은 게 있을지 이게 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말씀 주신 어떤 그런 결제 같은 건 저희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네네. 뭐 이제 각종 페이를 저희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벤처기업도 있고 중소기업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년 1월부터 지금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뭐 기업들 자금 조달할 때 주식시장 가서 자금 조달하기도 하고 뭐 채권을 갖다 발행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은행가 대출받기도 하는데 이제는 크라우드면 이제 대중이죠. 그렇습니다. 작은 기업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은행가 대출받기 쉽지 않잖아요. 예. 이런 거 갖다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그 중개하는 또 회사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 증권사도 좀 포함이 돼 있고 거기다가 올리게 되면은 이를테면 뭐 내가 이런 프로젝트 또는 이런 제품을 갖다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건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 네. 내가 잘 IR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투자도 해줄 수가 있고 대중들에게 출자를 받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 그렇죠. 그 대중들이 출자하니까 아주 그 일부 소수만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 투자를 하시잖아요. 조금씩이지만. 예. 십시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 제품을 사실 거예요. 서비스 같은 주인의식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출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이번에 인천 상륙작전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뭔가 사업을 본인이 하고 싶거나 뭐 프로젝트 이거 정말 괜찮은데 지금 당장 자금이 없다 이럴 때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해질 수 있다 하나 이런 말씀이에요.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달 말에 뭐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 공개된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제 오픈 열린 어떤 그런 그 공개된 뭐 공개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뭐 건데 이런 거라고 할까요? 이렇게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들어와서 네.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핀테크 기업도 오고 금융기관도 와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좋은 서비스 만들어보자. 그렇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거군요. 작년 단합대회 같은 거군요. 예. 작년 5월부터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해. 이게 지금 세계 최초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 외국 같으면은 어떤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 정보 있잖아요. 금융 정보 데이터 네. 이런 것도 오픈해가지고 예컨대 뭐 이런 걸 활용을 해갖고 좋은 서비스 만들면 우리가 그거 선택해 쓰겠다 이런 건데. 예. 그건 이제 한 개 기업, 한 개 은행, 뭐 한 개 뭐 증권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국이 전부 모았어요. 은행은 은행대로, 증권은 증권대로 이게 네. 최초에 전체 갖다 모아가지고 네.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죠. 일종의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갖고 핀텍 서비스 업체들 보고 와서 이거 이용해서 한번 좋은 서비스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혁신 서비스가. 그러면 이제 우리 금융 소비자들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갖다 쓸 수 있도록. 다 같이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네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좀 테스트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시험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 그것도 좀 한 번에 좀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네. 한 은행이나 뭐 이렇게만 하게 되면 은행마다 예컨대 표준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기준들이. 그쵸. 그러면 이게 서로 호환이 나중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공동으로 이렇게만 데이터 같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나중에 호환될 수 있도록. A 은행에서 썼는데 B 은행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고요. 네.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핀텍 서비스 좀 더 우리 저 청취자분들도 좀 더 그렇죠. 체감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표준 같은 게 개발이 되면 향후에 이제 만약에 뭐 내가 꼭 찾아가야 되는 돈이 있거나 뭐 내가 깜빡하고 있는 돈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있던 예전의 돈이면은 이걸 한 번에 내가 다른 은행에 있지만은 조회할 수 있거나 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까지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많이 우리 도움이 일상생활 될 것 속에서 같습니다. 활용할 네.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핀테크 산업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주로 어떤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규제를 사실상 거의 다 풀었어요. 이제 우리 그래요? 업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핀텍 서비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융합이잖아요. 금융과 IT의 융합, 네.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결합이 돼서 융합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 영역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금융 쪽하고 IT만 결합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분야, 금융 외에 다른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중국이 오토의 가장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오토의 온라인은 사실 IT를 얘기하고 기술 얘기하는 거고요. 네. 오프라인은 온갖 다른 산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죠. 간편 결제 간제 송금을 한다 그러면 그게 그런 거 갖다가 IT로 해서 간편하게 만들게 되면 예컨대 뭐 은행의 간편 결제 송금은 굉장히 좋아지지만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잡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지금 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 아니라 다양한 분야 연결한다. 예를 들면 예컨대 보험 상품 하나 만드는데 예컨대 뭐 혈당 측정 기기를 갖다가 예컨대 의료기기 갖다가 만들어서 팔고 예. 거기에 이제 보험 상품 연결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혈당이 줄어들게 되면은 보험 상품 가격이 그 보험료가 싸지고 어허. 그거하고 이제 그 정보를 갖다가 병원을 보내면 빅데이터 산업이 발달이 되고 예. 그 병원에서는 이때까지 오는 환자만 받아서 했는데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그냥 핀텍이라는 어떤 보험 상품, 금융 상품하고 IT만 결합된 게 아니라 의료기기 산업도 들어가고 빅데이터 산업도 들어가고 네. 병원 비즈니스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냥 한 가지 IT와 금융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예. 산업이 연결되면 탄력적이 되고 창업도 일어나고 기업의 어떤 프로젝트도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고용 이슈가 아니라 오히려 고용이 늘는다. 근데 그러려면 금융 쪽의 규제만 완화할 게 아니라 금융 외에 다른 산업에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이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같이 완화돼 줘야 된다. 예.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뭐 이를테면 뭐 얘기도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예컨대 공인인증서는 금융 쪽에서는 풀어줬는데 네.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법규위원회에서 아직 안 풀어진 거 이런 것도 이제 회부 좀 빨리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급하다는 겁니다. 2016년 이제 하반기인데 짧게 목표 어떤 목표를 좀 설정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달 포함해서 금년 말까지 4번 이제 그 국내 행사가 있고 예. 해외 행사가 있고 이제 그래서 시연 행사. 네, 이제 예. 열심히 좀 해야 되고 10월 달에요. 저희가 이제 그 종합 포탈 예. 사이트죠, 일종의. 그래서 네. 그거 갖다가 지금 이제 오픈을 해요. 그래서 많이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핀테크 업체들의 모든 정보, 이런 걸 좀 저희가 다 거의 담고, 특히 이제 그 업체들이 그 포탈에 들어오셔서 IR 할 수 있게. 자기 업체들 갖다가 뭐 투자 홍보하고, 설명회죠, IR 네, 이면.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또 해외에 또 IR도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하려니까. 알겠습니다.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목표 설정하고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왔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일회용 면도기 오늘도 어김없이 당신의 피부를 자극하죠. 이제 업그레이드 하세요. 새로워진 질레트 마스리 터보. 더 얇아진 면도날로 더 부드러운 면도를 경험해보세요. 질레트 블루투 면도기 대비 10번을 면도해도 새 일회용보다 부드러운 마스리.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시 행정을 탐방하는 날이죠.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시의 김석철 방송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인천시가 그 각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다방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어제 인천시에서는 그 유정복 인천시장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 산업 현장의 기업들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들의 구인구직을 위해서 일자리 희망버스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예. 기업과 구직자들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된 그 희망버스는 예. 상담사가 3명, 행정요원이 2명 등 그 총 5명의 지원 인력이 상주하며 주 5일 동안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이 됩니다. 예. 기업과 학교, 지하철, 역사 등 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최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그 인천의 일자리 배달군이 될 예정입니다. 뭐 개통식 하고 나서는 뭐 토크 콘서트도 있었다면서요? 네. 개통식 이후에 그 시청 대회실에서 청년들의 그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인 그 청년 잡담 토크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예. 이곳에서는 그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과 또 애로사항을 인천시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병일 그 인천시 명장과 금두한 교수, 유정부 인천시장 등이 강연자로 나서서 150여 명의 학생들과 허심탄회한 그 대화를 나눴고요. 예. 청년들의 건의사항은 앞으로 그 인천시 일자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시에서 부동산 세계 엑스포가 열립니까? 관련 소식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인천시와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그리고 홍콩계 투자회사인 존 리치인 베스트먼트가 공동 주최하는 2016 인천 세계 부동산 엑스포가 3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해서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송도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예. 미국 부동산 시장의 그 장기적인 침체로 자국 내의 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린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해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첫 번째 세계 부동산 엑스포를 개최해 아시아 진출을 시도했고요. 두 번째 개최지가 바로 인천입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필리핀과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대만 등 그 전 세계 15개국 30여 개의 부동산 투자 개발사가 참가하고요. 예. 그 외에도 대구시와 강원도 등 그 지방자치단체들과 대림건설, SK건설 등 국내 건설 기업도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많은 또 그 국내외 관계자들이 모이는 그런 큰 행사니까 좀 잘 준비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하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쉽고 재밌게 중국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계속 맛과 관련된 표현 배우고 있어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맛인가요? 라는 표현 배웠잖아요. 맞아요. 이거 무슨 맛이에요? 이렇게. 네, 중국어로 어떻게 했었죠? 그러니까 판소리 하듯이. 그렇죠. 기억나요? 什么味道? 그렇죠. 잘하셨어요. 什么味道?什么味道? 잘하셨어요. 什么, 션할 때 싹 들어 올리는 거죠. 什么味道? 그렇죠. 네. 자, 여러분께서 또 샵 0945번으로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죠. 2441번님, 맛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도 알고 싶습니다. 짠맛, 단맛, 신맛 이런 것들 종류별로 알고 싶어요. 아주 좋죠. 좋아요. 네, 그럼 오늘은 짜다 달다를 한번 배워볼게요. 짜다 달다. 네. 좋아요. 중국 음식은 대체로 좀 짠 편이거든요. 그래요? 한국에 비해서는. 특히 네네. 동북 지역은 많이 짠데요. 어허. 요 짜다를 시엔
끝이에요? 끝. 짜다, 咸. 네. 咸 咸. 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우 짜요라고 하려면 很咸. 이건 강조하는 거니까. 그렇죠. 很咸. 한 번 더. 很咸. 很咸. 네, 이게 매우 짜요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달다도 간단합니까? 달다도 아주 간단한데요. 한 그래요? 표현이에요. 한 글자. 甜. 끝입니까? 끝. 달다. 달콤하다. 甜. 한 번 더. 甜. 甜. 달 첨자인데요. 네. 우리가 그래서 한국에서 또 들렸던 노래 가운데, 중국 노래 가운데 티엔미미라고 해서 천밀밀. 천밀밀. 네. 그때의 그 첨자예요. 티엔. 티엔. 네. 그래서 자. 매우 달다라고 하려면 很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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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티귿 발음의 티엔 발음이고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짜다를 안 짜다라고 하려면 不咸. 不咸. 한 번 더. 不咸. 不咸. 네. 달다에다가 안 달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不甜. 그렇죠. 잘하셨어요. 不甜. 不甜. 네. 그래서 짜다, 달다, 그리고 안 짜다, 안 달다를 한번 배워봤어요. 정리해 볼게요. 일단 네. 짜다. 짜다는 甜. 그리고 달다. 甜.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네. 강조할 때 매우 짜다. 很咸. 매우 달다. 很甜. 그리고 뿌를 붙이면은 네. 안 달다. 안 짜다, 안 달다. 네. 자, 不咸. 그렇죠. 不咸. 안 짜다. 그리고 不甜. 네. 안 달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9092번님, 요즘 대세는 뭐 단짠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단맛, 짠맛, 이거 같은데요. 그쵸? 줄임말도 저도 좀 익숙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시엔, 티엔 잘 배워봤고요. 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들고요. 이쪽으로 배우고 싶은 표현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비지스입니다. 언론. 수도권이 콕 집은 오감만족 지역축제. 자, 오늘 수도권 투데이는 부산을 찍었습니다. 연결해보죠. 부산 록 페스티벌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축제조직위원회 박상원 사무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부산 록 페스티벌. 예. 자, 참 매년 뜨겁게 우리 젊은이들 많은 또 성원을 받고 있는 행사인데 올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17일 맞이하고요. 그러니까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8월 26일 금요일부터 내일 올해 28일까지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벌써 이제 오늘부터군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이번 주말에 시간이 빈다. 근데 마땅히 할 건 없다. 그런데 록과 부산에 꽂혔다. 이러면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낮 1시부터 입장하셔서 밤 11시까지 진행되니까 아무 때나 오셔도 관람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공연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연 시간은 2시부터 3시에 시작하는데 입장은 낮 1시부터 시작하고요. 예. 그리고 공연은 밤 11시까지 계속됩니다. 그럼 밤늦게까지 이게 공연이 쭉 이어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무료 입장입니까? 사전 신청 없이도 볼 수 있나요? 네, 그럼 물론입니다. 전국의 주요한 록 페스티벌 가운데 유일하게 무료 입장이고요. 올해도 변함없이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예. 부산의 삼락 생태공원 거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낙동강변을 끼고 있는 자연 생태공원이고요. 예. 이번에는 총 4개의 스테이지가 운영이 됩니다. 삼락, 그린, 라이징, 쿨링이라는 이름으로 총 무대 4개의 스테이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향에 맞는 그 무대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록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했을 때 누가 나오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누구 나옵니까? 올해는 말씀드릴 필요 없이 가장 핫한 그룹이죠. 오늘 첫날 쿠카스텐이 출연합니다. 네. 예, 그리고 내기의 초청작지 같은 팀들이 오늘 출연하고요. 외국에서는 중국에서 서포케이티드라든지 드림스프릿 같은 팀들이 오늘 출연하게 되고요. 예. 내일은 미국의 국내에서 잘 알려진 썸웨어 오브 더 레인보우라는 연주곡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속주 그룹 인펠리테리가 내일 출연합니다. 예. 그리고 국내전 내일이라든지 또 일본의 크리스탈 레이크 같은 팀들이 토요일 날 출연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에는
데이브레이크라든지 로맨틱 펀치, 이승열 같은 팀들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네. 국내 7개국에서 총 43개 밴드가 참가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자유창가 팀이 46개 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예. 금, 토, 일로 해서 참 국내외 유명 록 관련 밴드가 출연을 합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라인업 외에도 또 홈페이지 보시면은 각자 또 취향에 맞는 나 이 가수 참 좋아하는데 할 법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자세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록 페스티벌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부산 록 페스티벌은 이게 강점이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삼락 행사가 열리는 삼락 생태공원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 생태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음악을 즐기시면서 또 행사장 내 피크닉 존을 저희가 군데군데 설치했습니다. 음악도 즐기시고 휴식도 취하시고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이고요. 예.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록밴드 경연대회를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경연대회가 있어요? 예, 브락 배틀이라는 그 록밴드 경연대회가 본선이 내일 열립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참가하시면 의미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그들 사전 신청을 통한 브락 프린지라는 자유참가 공연도 있습니다. 예. 그럼 좋은 프로그램들이 좀 차별화되고 즐기실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어떤 경연 같은 거 한다 했을 때 그 록 밴드들 약간 자존심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치열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맞습니다. 사실 경연대회라고 하지만 프로라고도 해도 손색이 없는 팀들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선 서울하고 부산을 거친 결승 무대입니다. 내일 열리고요. 최종 14팀이 본선 경연을 펼칩니다.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 청소년들이 본선 경연을 통해서 내일 이제 시상과 함께 음악 디지털 싱글 음악 제작 지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주 볼만한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장담을 해주셨어요. 이 부산에서 이제 이번 주말을 보내려는 분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분들에게 수도권 분들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열리는 장소는 삼락 생태공원이고요. 낙동강변의 사상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에. 그래서 부산역으로 오신다면 부산역에서 다양한 버스 노선 연결되고요.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사당역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 경전철도 개법 르네시티역에서 하차하시면 가까운 데 찾으실 수 있고요. 예. 공항이나 역이나 다 이렇게 환승이나 교통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삼락 생태공원만 찾으시면 굉장히 넓은 공간들이 펼쳐져 있으니까 찾기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일단 부산 록 페스티벌, 이게 국제 록 페스티벌 개념이네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원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기타 선율 들으십니까? 지금 록을 사랑하시는 분들 록 스피릿이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번 이 부산 록 페스티벌 둘째 날 토요일에 라인업이 되어 있는 임펠리 테리의 연주곡입니다. 전설의 기타리스트 임펠리 테리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 80년대부터 사랑받은 메탈 밴드죠. 여기서 오버 더 레인보우 지금 오늘 끝곡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금요일 정말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활기찬 목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